대남 썸녀 10월호 추석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제사를 저번에 할머니 제사를 못 지냈어요. 저 아버지가 병원에 그때 가서. 그래서 그때 제사를 안 지냈더니 되게 오랜만에 추석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만요. 그냥 잡으면 5,000원? 뭐 나물이고 뭐고 잡으면 5,000원, 만원. 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제사장을 아버지가 봐왔어요. 과일하고 뭐 이런 걸 자기가 가야 좀 싸게 산다고 가가지고 형 봐왔는데 사과 참 맛있더군요. 원래 사과는 냉동이 아니었나봐요. 원래는 적당한 시기에 수확을 해서 그런지 사과가 굉장히 맛있더군요. 뭐랄까 쫄깃쫄깃하다. 약간 예전에 제사상 추석 제사상 사과를 기억해 보면 약간 냉동실에 넣어놓은 사과, 약간 얼어 있었던 사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과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 배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마침 또 추석 연휴인데 또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추석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연기가 됐었죠. 코로나 때문에. 도쿄도 그렇고, 도쿄 올림픽도 그렇고, 1년이 연기가 되면서, 원래 2022년에 하기로 됐었는데, 2003년으로 연기가 돼서 지금 하고 있죠.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와, 이번에 얼마나 아작이 날까? 도쿄 때 거의 성적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도쿄 때 성적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수영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고, 태권도는 솔직히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나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어쨌든 뭐 좀 선방했고, 뭐 전멸까지는 아니고, 태권도도 선방을 지금 이제 뭐 1주차? 이제 한 절반 정도 했는데,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좀 올라왔다 그러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름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냈고, 또 수영에서 또 굉장히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냈고, 또 이렇게 좀 펜싱 같은 것도 12개 중에 6개를 금메달 따버렸고, 그죠? 지금도 몇 개 땄는지 모르겠어요. 사격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사격에서도 뭐 금메달이 하나도 안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선수들이 많이 체조에서도 또 남자 체조에서 또 땄죠. 그 한 명밖에 못 딴 게 좀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는 건지 그게 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달을 따긴 땄어요. 그냥 한 개는 땄어요. 그냥 메달이 많이 걸려 있는 종목에서 메달을 못 따니까 좀 그래요. 그죠? 우리가 또 예전만큼 체조나 이런 데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거는 수영이나 육상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그 지름길이니까, 메달이 많이 걸려있는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해서 메달을 따는 게, 그게 더 확률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좋죠. 우리 한국은 이렇게 보면 구기 종목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죠?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걸 주로, 양궁, 이런 게 주로 한국이 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많이 하고 메달은 적고 그렇죠. 다가랑이 적고, 양궁은 조금 메달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가랑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번에 그 안산 선수가 상가랑 했나? 그랬으니까 이제 양궁도 다가랑이 가능하게 됐죠. 그죠? 뭐 아무튼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앞으로도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 뭐 축구 또 오늘 북한한테 졌어요. 그죠? 여자 축구가 북한한테 졌는데,
원래 북한이 여자 축구는 잘합니다. 그죠? 한국보다 전적으로 봐도 잘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여자 축구가 저변이 좀 약하죠. 선수층이 좀 얇아가지고. 축구는 원래 그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했었습니다. 여자 축구는. 하여튼 뭐 그래도 북한한테 지는 게 좀 덜 짜증나죠. 그죠? 그죠? 다른 나라에 지는 것보다는 일본이나 중국한테 지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지는 게 좀 8강 탈락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남자 축구 내일 뭐 남자 축구 있으니까 또 우리 남자 축구를 응원하면서 다음에 중국의 텃세가 얼마나 심할지. 중국이 어차피 빨간 옷을 입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붉은 악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게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은 경기도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분위기가 지금 약간 다운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멋진 게임 많이 해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추석 선물 같이 또 그렇게 선물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선수들도 몸 부상 없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 추석. 시간 진짜 잘 갑니다. 3월 말이었나요? 아버지 병원 갈 때만 해도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까 했는데 벌써 추석이네요. 벌써 추워요. 올여름 덥다는데 어떻게 지내지 막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벌써 9월입니다. 시간 진짜 손살같이 지나가네요. 요즘은 이제 나이도 저도 이제 머지않아 50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난 뭘 하고 살았나? 그때 내가 뭘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을 가끔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또 뭐 잘못한 건 없나?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건 없나? 또 잘한 건 없나? 내가 만약에 인생을 다시 돌아간다면 난 그때쯤 뭘 해야 되나?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지금 노인 그리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들은 더 하겠죠.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지금 추석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가 길면서 지금 이렇게 무료급식 무료급식소가 지금 운영을 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는 노인분들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안타깝죠, 그죠? 정부에서는 별 대책이 없고 좀 안타깝긴 해요, 그죠? 뭐 편의점 가서 사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편의점 비싸잖아요, 그죠? 솔직히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돈을 한정없이 이렇게 지원해줄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명절 되면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은 더 쓸쓸하기 마련이니까요, 그죠? 어릴 때는 막, 자아실현,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살아보면 다 개소리죠. 다 개소리가 아닌가.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말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최근에 이재명 의원 기각 사유, 판사의 어떤 기각 사유, 권력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아서 불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권력이 최고인가 보네요, 그죠? 좀 씁쓸하죠. 그런 판결을 들으면, 족같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죠?
동물은 동물들 해주고. 뭐 저번 달이었나요? 한참 이제 날씨가 더울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구의 달성공원에 그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인도 코끼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어릴 때 가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코끼리가 있었는데, 저 코끼리가 또 무슨 사연이 있어요. 사육사를 이렇게, 상아라 그러죠. 상아로 이렇게 한번 찔러서 죽였던 경력이 있는 코끼리예요. 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로 상아로 찔러가 죽였던 경력 있는 그런 코끼리랑, 하여튼 근데 죽이진 않고, 안락사 시키 그때 총으로 죽이진 않고 했는데도 계속 살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50세 코끼리가 이제 자연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죽었냐고 보니까 심장에도 막 지방이 끼어 있대요. 코끼리 심장도 굉장히 큰가 봐요. 노화에 의해서 몸에 여기저기 지방이 껴서 그렇게 심장마비, 자연사를 한 거죠. 일종의 심장마비 자연사로 했나 봐요. 심장에 지방이 끼었다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하여튼 심장에 지방이 가득 끼어 있어서 죽었답니다. 서울대공원 시베리아 호랑이. 이 호랑이는 그냥 자연사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워서 죽었다? 시베리아 호랑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면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이 시베리아 호랑이도 제가 알기로는 사육사를 한번 공격했던 적이 있는 호랑이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죠? 답답하겠죠? 동물들도 그런 좁은 우리에 가다 놓으면, 호랑이 같은 경우는 거의 300을 뛰어다닌다 그러던데, 그렇게 좁아 터진 감옥 같은 데 넣어놓으면 답답하겠죠? 그죠? 동물들도, 그래서 요즘은 동물인권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설령 사육을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사육을 하라는 그런 어떤 공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 보호, 에서 키운다고 그런 거,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기도 하죠. 몇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지구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몇 종류의 어떤 동물들이 멸종을 한다고. 더워서 쪄 죽는다고. 멸종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점점 현실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과학자들의 예측이 좀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또 모로코에서 지진 났고, 바로 옆에 있는 리비아에서 홍수 나는 거는 댐이 무너져서 홍수가 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모로코에서도 얼마 전에 또 터키 대지진에 맞먹는 또 지진이 일어났었죠. 딱 거기가 이제 불레골이죠. 거기 태평양의 큰 대적 같은 밥그릇 같은 거라면, 그 태평양에서 이렇게 파도가 쳐서 산으로 충격이 가서 생기는 어떤 그런 지진이죠. 그죠? 칠레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불레골이라 그러죠. 거기서 가장 많이 충격이 온다고. 그죠? 물의 양이 엄청나니까, 태평양 앞바다에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뭐가 하나 출렁거릴 때마다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압력으로 육지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얼마 전에 잼버리 할 때도 온열 환자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좀 쉽지 않죠. 매년 제가 뉴스에서 듣기로도 매년 40몇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럽은 더 덥다고. 유럽은 지금 더 폭염이라고. 벌써 3, 4월 되면 폭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한국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아무튼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면 사람도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 사람도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 일들. 이거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물론 북한하고 전쟁해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겠지만 저는 북한하고 전쟁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하고 전쟁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굳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전쟁을 그렇게 굳이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다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자기한테 득이지 굳이 뭐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자기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다르죠. 일본은 다르죠. 그죠? 일본은 과거에도 전쟁을 했었고 항상 그 대륙으로 이렇게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기를 바라죠. 그죠? 항상 일본은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손에 국화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대충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빗대봐서.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은 일본하고 연합해가지고 아시아를 먹으면 되지 않냐, 그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일본 주도로 아시아를 우리가 뭐 같이 협동을 해서 아시아를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우리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일본 위주로 갈 테니까. 우린 그냥 일본의 꼬봉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한테 아무것도 득될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민족만 더 피해를 볼 뿐이지. 그래? 그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이 한국한테 기술 이전 해준 거는 대부분 구수산업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일본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금을 지원을 해줬을까? 한국에. 물론 뭐 전쟁 위로금이라고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는 미국의 간섭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패전국가니까. 그래서 한국에 일단 뭐라 그러지? 장사 미천 같은 걸 준 거죠. 장사 미천 같은 걸 줘서 한국에 이제 그런 산업시설을 만들게 한 거죠. 제철소라든지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백업을 한 거죠. 일종의 백업을 해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죠? 왜냐하면 숙련공을 키워야 되잖아요. 기술자, 숙련공과 생산시설 그런 걸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뭔가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산업 기반을 만들면 다음에 전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핵심 기술은 자기들이 틀어 잡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소재 산업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서 혹시 만약에 한국이 배신했을 경우 일부 한국 산업을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소재와 핵심 산업은 자기들이 절대 기술 이전 안 해주고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그 밑에 하부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한테 뭐 개기거나 말을 안 듣거나 그랬을 경우 그런 걸로 한 번씩 압박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 뭐 그런 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본이 제2의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핵폭탄을 만약에 쏜다면 일본이 만약에 한국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더 정도만 박살내야지 모든 군사무기를 박살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점령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무기 체계가 비슷해요. 한국도 아파치, 일본도 아파치. 한국도 F-35, 일본도 F-35. 일본도 F-15, 한국도 F-15. 무기 체계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다? 일본 파일럿이 한국 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품도 교환이 가능하고 장비 호환도 되고
약간만 개조하면 통신도 되고 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심지어 소총도 비슷해요. 소총은 좀 달랐거든요. 일본이 소총이 삼각돼 있고 약간 스위스에서 쓰는 그런 소총을 썼던 걸로 아는데, 심지어 지금 소총도 K2랑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을 갑자기 딱 언뜻 보면서 총을 쐈을 때, 언뜻 봤을 때 이게 한국군인지 일본군인지 분군이 못할 정도. 그죠? 어두운 데서 보면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만약에 군복만 어디서 비슷한 거 만들어 입고 와버리면 비슷해요. 그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일본군인지 한국군인지. 그냥 대놓고 쏴버리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저의 예상은 강원도, 최근에 강원도 산불 나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독도 인근에서 핵폭탄을 불발탄이 됐든 뭐가 됐든 터뜨려 가지고 거기에 충격파가 한국에 날라와서 산불이나 레이더 기지 같은 거를 EMP 효과로 박살을 내고 전력도 어느 정도 끊고, 왜냐면 저기서 터뜨리는 이유가 부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쪽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왜 거기가 항구가 제일 크니까. 역사, 전통적인 역사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마도에 집결하고 있다가 부산 쪽으로 우르르 들어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 인근, 독도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1차 피해를 준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죠?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있겠죠. 이거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노인들은 다 죽이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환자하고 노인들은 다 죽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끌고 갈 테고, 위안부로 쓸 테고, 또 이포장하면 데려가서 위안부 쓸 테고, 안 이쁘면 저기 어디 가서 노동, 군사물자 만드는 일을 시키겠죠. 그죠? 그 중에 또 일본의 생체 실험 할 테고, 그죠? 인질로 잡아서 인간방패 쓸 가능성도 높고, 일본말 가르칠 때고, 또, 뭐랄까, 이렇게 노예교육이라 그러나, 2차적인 노예교육 같은 거 시키겠죠, 그죠? 약간 식민지 교육 같은 것도 시킬 때고, 한국에 있는 문화재들 또 가져가겠죠, 그죠? 그리고 뭐 독도는 정의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다든지, 뭐, 일본이 한반도의 문화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 지금 정설은 대륙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문화가 흘러 들어갔다라는 게 정설인데, 뭐 지금 일본에서 주장하는 건 일본에서 문화가 일어나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랬을 확률은 매우 적어요. 그죠? 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 파도가 심하고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확률은 대륙에서 문화가 일어날 확률이 크죠. 섬보다는. 섬은 약간 폐쇄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전쟁이 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이미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나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또 그거 했죠. 지금 뭐 셧다운 된다고, 이제 예산이 없어서 셧다운 된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 좋을 게 없죠. 한국에 무기 지원을 못 할 테니까. 그죠?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자금 지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무기를 공급해 주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그렇게 될 테니까 그것도 한국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저는 북한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먹으면 바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방어 준비를 해야 되죠.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되죠. 그죠? 다음은 북한일 테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고 뭔가 시뮬레이션 군인의 군사력도 좀 키우고 또 한 번쯤 점검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범도 장군 그가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일단 홍범도 장군이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 불상을 저쪽 뒤쪽으로 밀었다고 육사에서 제거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홍범도 장군이 지금 제가 알기로 있기는 청산리 대첩하고 봉오동 전투하고 뭐 이 두 가지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은 그걸 했다, 뭐 독립군을 뭐 이렇게 공비한테 해코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글쎄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디스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 토벌군을 갔다고 뭐 그런 얘기 하죠. MBC 연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거기 남궁민 씨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잡아가지고 왜 그걸 하죠. 다시 넘기는 그런 일을 하죠. 뭐 그 비슷한 걸 했다고 이제 MBC도 또 약간의 디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신의 대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죄의 대가를 치렀죠. 그죠? 만료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마누라도 죽고, 딸내미도 탄핵당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봉오동 전투, 이게 정말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할 그게 있나. 국가적 영웅인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께서 만약에 그런 변절을 했다 그랬을 경우 분명히 암살을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벽봉 경고 선생도 있었고,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살아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께서 만약에 변절을 했다면 누군가가 가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 정부가 러시아에 갔다고 뭐 그럴 거면, 우리가 러시아 기술 이전 만든 최근에 인공위성 띄운 로켓 같은 것도 러시아 기술 이전 받아서 만든 게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방공 체계들은 다 러시아 기술을 이전 받아서 미사일 만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런 것도 다 접어야 되나요? 다 치워야 되나? 다 치우고 미국 기술로 다시 만들어야 되나? 원래 항공기 기술은 러시아가 좋고, 항공기 기술은 미국이 좋고,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가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2차 대전 때 독일 기술자들이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데리고 갔다고. 항공기는 미국으로, 미사일은 러시아로 그렇게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전투기나 스텔스기 이런 거는 미국이 잘 만들고, 러시아는 미사일을 잘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달도 러시아가 먼저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로켓가 있어야지 달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켓 기술, 좋은 기술을 이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 기술은 러시아 로켓 기술이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그럼 어떡할 거냐? 다 접을 거냐? 로켓 지금까지 설계했던 거 다 접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군을 많이 죽여서 뒤로 뺀 건지. 그죠? 물론 영화에서도 보면 이후에 양민들이 좀 학살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나서 일본군이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만주 쪽에 살고 있던 양민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안 했다고 해서 안 죽였을까요? 그러면 난징대 학살 같은 거는 왜 일어났나요? 그죠? 그런 학살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거죠.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은 그 2차 대전 때죠. 2차 대전 때 그때쯤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죠. 일본으로 가서 뭐 일을 하거나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큰 대형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막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뭐 자기들이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 우물에다 독극물을 풀었다 뭐 이런 헛소문이 퍼져서 한국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그런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거 조총련에서 계속 그런 원래 아마 100주년 100년 정도 됐다고 그 조총련에서 그런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참여를 뭐 이렇게 중계라도 해주면 참 좋은데 또 한국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조총련 행사라 그런 거 중계도 안 하고 그냥 뉴스로 단신 처리하고 말죠. 근데 그 윤미향이라는 사람 있죠. 위안부 할머니로 국회의원 된 사람. 위안부 할머니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 만들어서 국회의원 된 사람 굉장히 비리가 많았다고. 그래서 지금 뭐 선거 때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국정감사 총리 불러가지고 이게 뭐 보안법 위반 아니냐 조총련하고 만났으니 보안법 위반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걸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윤미향 씨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분위기가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이런 거는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갔어야 되지 않나? 외교부 장관이 조총련이라서 부담스러우면 통일부 장관이 갔어야 되지 않나? 가서 조총련계 인사도 좀 만나보고 북한 동향 같은 것도 좀 물어보고 그죠? 통일부 장관이 갔어야 되지 않나? 앉아서 보안법 타령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학살 사건을 당한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이 가서 조총련이면 만날 수 있잖아요. 통일부 장관이니까. 그죠? 요즘 북한 어떻게 돌아가냐 정보 수집도 좀 하고. 그죠? 북한 분위기 어떤가. 또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정보 수집도 좀 하고.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일부 장관이 가서, 조총련계에서 부담스러우면 가서 참석해서 그 조문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라. 내년에 또 행사를 하시게 되면 요번에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실시간 방송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실시간 방송해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위로하고 안타까워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전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세금인가 연금인가? 대한민국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죠. 60세까지 납부를 하고 65세부터 받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인데 최소한의 240번을 납입을 해야 되고 자기 소득 기준에 의해서 강제로 내야 되는 일종의 세금 같은 거죠. 240번을 내면 몇 번을 내는 거냐면 한 20년 내는 거예요. 일본은 한 20년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게 딱 240번이에요. 최소 납입 횟수.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얼마 전에 우리 형이 그 국민연금 몇 번 냈다고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은 직장생활 많이 해가지고 많이 냈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꽤 많이 냈는데도 계속 내라고 그러대요. 계속 240번 이상 내면 뭐 금액이 올라간다고? 글쎄요. 240번 내면 이제 청구서를 안 보내야 되지 않나? 그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직장에서 절반 정도 부담해주니까 나쁘진 않죠. 저는 국민연금을 거의 안 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긴 해요. 뭐 모아놓은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도 노후가. 물가가 천장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20살 때부터 국민연금을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내는 게 낫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나눠서 내는 것보다 지금 60세 됐을 때 제일 낮은 금액에 국민연금을 내는 게 훨씬 득이죠. 왜냐면 물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한꺼번에 240번의 돈을 내는 게 그게 더 득이죠. 그죠? 그죠? 왜냐면 지금 시급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만 일해도 훨씬 많이 받잖아요. 옛날 시급을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일해도 돈을 똑같이 못 벌잖아요. 지금 훨씬 더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해서 돈을 훨씬 많이 벌어서 최소한의 연금을 내는 게 그게 더 좋죠. 저희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아버지가 처음에 국민연금 시작했을 때 7만 원인가? 뭐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얼마 받노 이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연금일까요? 그때는 근데 10만 원 받아도 괜찮았어요. 뭐 그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처음에 국민연금 낼 때니까 2000년도 초반이었나? 김대중 정권 때였으니까 그때는 한 10만 원이면 넉넉치는 않아도 시급이 한 2,000원대였으니까 지금보다 물가가 5배가 낮을 때니까 그때 10만원 지금 곱하기 5를 하면 지금 한 50만원 받는 거랑 비슷하죠. 그때 물가 쌌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10만원을 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처음 한꺼번에 받고 말았는데 지금 10만원씩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글쎄요. 그때 10만원이랑 지금 10만원이랑 같나요? 물가가. 가치가 5분의 1로 줄어버리죠. 그죠? 똑같지 않죠. 손해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도 정부는 더 내고 덜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보는 몸에도 불구하고 더 내고 덜 받아라고 있어. 왜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240번을 안 내면 안 주잖아요. 그렇게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있고 분납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60세에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240번 이상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분납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받으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받으면 그냥 여태까지 넣은 거 다 그냥 한꺼번에 받는 거고, 만약에 분납해서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5세 1월 달에 65세 뭐 한 2, 3월 처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받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못 받아요. 15도 못 받는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20살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는 받을 수 있는데 성년이면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게 옛날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납으로 받기로 했는데 사고로 죽어버리면 못 받아요. 그런 이상한 그게 있죠. 만약에 계속해서 그래서 받을 사람이 죽어버리면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85세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240번이면 65세부터 받으면 85세까지 받아야 본전인데, 이자가 아니고 본전인데, 뭐 좀 이자 조금 쳐서 받을 수는 있겠죠. 85세까지야 본전인데 85세 이상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과연 저 240번을 다 채워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48년생이신데 민증에는 51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나이는 48년생이에요. 우리 아버지 친구가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 계시고 몇 명 없어요. 민증 나이로 봐도 51년생이니까 70, 지금 2세, 3세 이렇게 됐는데 72세 정도 되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그 전에 훨씬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한 5년 받고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70세 돌아가시면요. 국민연금 20년 동안 붙고 한 5년 정도밖에 못 받고 죽는다는 건데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연금을. 그죠? 근데 왜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정부가 득일 텐데 85세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정부가 득일 텐데 왜 우리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어떤 구조로 돼가지고 왜 우리가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받다 보니까 이자를 더 많이 가져가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그 최고 액수 내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나라 상위 연금 내는 사람이 10%도 채 안 될 텐데 그죠? 그 사람들 이자 주는 것 때문에 더 내고 덜 받아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 관계자가 나와서 왜 이게 어떤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는지. 그죠?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게 아닌가. 그죠? 세금이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국가 채권을 사기 때문에 세금이나 다름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걸 또 메꿔주는 것도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죠. 그죠? 조세 저항이 없는 세금이죠. 그죠? 그리고 계속 내라 그러잖아요. 240번 납부했는데도 계속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더 내고 덜 받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세수가 좀 빵꾸가 나죠. 50조. 원래 세수 50조 정도 빵꾸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세수가 빵꾸 나니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연 이게 세금인지 아닌지. 그죠? 제가 보기엔 세금 같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야후 게시판에 국민연금 반대운동 했던 그때 했던 얘기 지금 고스란히 그대로 다 터지고 있어요. 20년 전에 국민연금 이거 나중에 터질 거다. 공무원연금은 왜 안 하냐? 그죠? 공무원연금은 왜 저대로 내버려두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부터 계약해야 된다. 그때 했던 문제 하나도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국민연금조차도 문제가 그때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돈 많은 사람도 연금 내고 의료보험처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좀 적게 받는 사람 적게 내서 평균을 내서 똑같이 이렇게 기초연금처럼 준다면 이해를 하죠. 아 그런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이 이렇게 평균 내 가지고 똑같이 만약에 뭐 5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이렇게 주는 거면 그래 뭐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더 내고 덜 받으라 할 수도 있겠다. 그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낸 거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거니까. 그리고 240번을 적게 내면 안 주잖아요. 그죠? 어차피 240번 완납을 안 하면 어떻게든 완납을 안 하면 안 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거벗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랬죠. 저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벌거벗은 대통령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내용을 다 아시죠? 벌거벗은 대통령의 동화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동화가 이제 어떤 사기치는 뭐 옷 만드는 재단사가 이건 정말 투명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래가지고 시를 짜는 것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옷이 없는데 자기가 옷인 것처럼 이렇게 입히는 이거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훌륭한 옷입니다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그 대통령 그 임금을 보면서 킥킥킥 웃죠. 그죠? 지금 현재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지 않나? 그죠? 물론 대통령 정도 되면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 정도 할 사람이면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뭘 하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경우 어떤 밀어붙이는 그런 결단성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게 잘못되면 책임은 다 대통령이 지는 거겠지만 어떤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국가의 리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변 상황이 자기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없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변 상황에 그런 결단을 충분히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대통령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계속 같은 비슷한 사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일어났던 일 사태까지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가 갑자기 대참사가 일어나고 수해 사건은 뭐 그전에도 있긴 했어요. 그죠? 수해야 뭐 비 많이 오면 근데 이번 수해는 좀 다르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태죠. 그죠? 전벌이 사태도 충분히 6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소홀로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아무튼 뭔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그런 거면 일어나죠. 그 여러분들이 평창 때 들어갔던 돈이 제가 알기로는 3조인가 4조인가 그래요. 그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들어갔던 비용이 그 KTX 넣는 거 있죠? 그 서울에서 그 강원도까지 이렇게 KTX 넣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3조인가 4조인가 3조 정도 들은 걸로 아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그랬어요. 돈 쳐들이가면서 그걸 왜 하냐고. 저거 기차 KTX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돈 쳐들어가면서 저거 왜 하냐고. 동계올림픽 왜 유치하냐고. 저거 해서 뭐 하냐고 막 내한리를 쳤었죠. 그죠? 근데 잼버리에 11조나 들여가지고 그따위로 해놔요. 그죠? 응? 진짜 이거는 물론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긴 하지만 글쎄요 국가의 위상이랄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잼버리 같은 경우는 대회가 아니라서 지금 아시안게임 봐봐요. 훨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메달 따고 집계를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잼버리 같은 거 그냥 야영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정부에서 이야기만 안 해버리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원은 또 대규모로 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시안게임 뉴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봐요. 경기가 끝난 사람은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경기 일정이 끝난 사람은 계속해서 상주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경기 끝난 사람은 집에 오거든요. 근데 잼버리는 안 그래요. 45,000명이 오면 2주 동안 계속 있는데 상주를 한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죠? 이게 들락달락 하질 않으니까. 탈락하면 집에 안 가니까. 탈락이 없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죠? 큰일 나고 또 역사의 오점이 하나 남잖아. 우리 국내 한국이 참 그런 행사를 잘 했었는데 국제 행사 하면 그래도 한국이 큰 트러블 없이 지금 봐봐요. 중국 요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 오프닝 한번 봐봐요. 평창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근데 그래픽만 좀 좋아졌다 뿐이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 그래픽만 조금 좋아졌다 뿐이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술이 이게 그만큼 발전이 돼야 된다.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가로 굉장히 좋다. 그죠?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시아존에서는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올림픽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더 혁신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또 프랑스가 문화 강국이니까 뭔가 서양 쪽에서 뭔가 색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문화가 그렇게 수준 낮은 문화가 아니다. 그죠? 괜찮은 문화다. 그죠? 평창이 지금도 평창을 그 회자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대학 국제대회를 참 잘 치러냈다. 한국이 국제대회만큼은 잘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죠? 아무튼 벌거벗은 대통령. 올 추석은 웬일인지 거기 화물기에 뭐 이렇게 그것도 하대요. 격려도 하고 가고 그러대요. 공휴일인데. 쇼핑 안 가시고. 뭐 갑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화물기는 뜬금없이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원래 거기에 공수부대가 떨어지면 한 200명 정도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뭐지, 낙하할 수는 있겠죠. 그죠? 아무튼, 별일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외국에는 추석을 안 쉬니까, 우리만 쉬니까, 국제사회에 나가는 거는, 국제사회 뭐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추석을 신경을 쓰지나, 그 사람들은 연말을, 추수감사절을 더 신경을 쓰니까. 아무튼, 뭔가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라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어지고 있고 뭔가 그 연방준비은행의 이자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파업도 하고 지금 뭐 미국도 선거 직전이라서 난리인데 아무튼 저도 대통령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일 잘한다, 멋진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얼마 전에 아침 뉴스를 보다가 어떤 리포터가 있었어요. 어떤 리포터가 있었는데 되게 귀엽게 생긴 어떤 리포터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리포터가 이제 방송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걸 했는데 남자 앵커가 저 새끼 잡으라고 저 새끼 잡으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조금만 더 아마 어디서 장미꽃 한 송이를 갖고 와서 이렇게 줬으면 훨씬 더 그림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거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그죠? 되게, 느낌은 되게 러블리했는데, 약간 분위기는, 뉴스에 나온 분위기는 성추행 분위기로 가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죠? 되게 좋은 커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정치를 잘못하면 제2의 유한용이 될 수 있다. 나라 팔아먹는 유한용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래요. 물론 국제관계에 협력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죽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죠? 나라가 잘못되면 너네 먼저 제일 먼저 죽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너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죠? 전쟁은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지금 황저 아시안게임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국민들한테 기쁨 주시고, 그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 좀 투지를 불태워 주시고, 그죠? 좀 더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진짜 실력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지누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한 세트라도 먹는, 그죠? 끈질긴, 대한민국의 어떤 끈질긴 모습, 쉽게 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